인도에서 건설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GST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적 있으시죠? 특히 공사 계약, 이건 정말 헷갈리는데요.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주제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인도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철근 같은 자재도 들어가고 사람들의 노동력, 즉 서비스도 들어가겠죠. 이 두 가지가 뒤섞인 계약, 세금은 대체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GST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잠깐 해야 해요. 그때는 말이죠, 계약 하나에 세금을 2번 내야 하는 아주 골치 아픈 구조였거든요. 옛날엔 이랬습니다. 하나의 건설 계약을 억지로 둘로 나눴던 거죠. 공사에 쓴 자재는 물건, 즉 재화니까 주 정부에 부가가치세, VAT를 내고 또 들어간 인력은 서비스니까 중앙정부에 서비스세를 따로 냈던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이걸 일일이 다 쪼개서 계산하고 신고해야 했으니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그런데 2017년에 GST가 딱 도입되면서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죠? GST 법에서는 공사 계약을 이렇게 봐요.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걸 짓거나 고칠 때 물건이랑 서비스가 함께 들어가는 계약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함께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GST 체제 아래에서는 더 이상 물건이니 서비스니 나누지 않고요. 공사 계약 전체를 그냥 통째로 딱 하나 서비스 공급으로 보기로 한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그 옛날의 모든 복잡함이 싹 사라진 거죠. 훨씬 간단해졌죠? 자, 그럼 이제 공사 계약이 하나의 서비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실무적으로 뭐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하는가, 바로 공급 장소의 문제죠. 이 규칙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공급 장소는요, 계약을 한 회사 위치도 아니고 돈을 받는 사람 위치도 아니에요. 딱 하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부동산의 위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인도 뭄바이에 공장을 짓는다? 그럼 세금은 뭄바이가 속한 주에 내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이죠? 다음은 세율인데요. 그럼 세율도 하나로 통일됐나 싶으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달라져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설이나 유지보수 계약은 총 18%의 GST가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상대가 중앙정부나 주정부 같은 공공기관이라면 12%로 좀 낮아지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인도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저가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요, 무려 1.5%라는 파격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상대가 누군지, 어떤 공사인지 잘 따져봐야겠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바로 매입세액공제, ITC에 대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물건 살 때 낸 세금을 나중에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게 바로 매입세액 공제, ITC잖아요. 그럼 공사계약에 들어간 모든 비용의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예외가 뭐냐면요, 바로 기계 및 플랜트 건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짓거나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공사대약 있죠? 거기에 포함된 GST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그 플랜트 자체를 부동산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기업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 GST의 공사계약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공사계약은 이제 무조건 하나의 서비스다. 둘째, 세금은 건물이 있는 부동산 위치를 기준으로 낸다. 셋째, 세율은 계약 종류에 따라 1.5%에서 18%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 공장이나 플랜트 건설에 쓴 돈은 매입세액 공제, 즉 ITC가 안 된다는 점 아시겠죠? 분명 GST는 과거에 복잡했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금 체계를 훨씬 간단하게 만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ITC 제안처럼 여전히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숨은 규정들이 남아있죠.
과연 이 변화가 인도에서의 비즈니스를 정말로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